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마감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증시 장 초반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종가는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죠. 이미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좀 신중하게 시장, 국내장, 미국장 좀 신중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어제 오늘 그리고 이 3거래일째 하락이 됐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장 초반에 2.71% 766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자, 보십시오. 60일 이동평선을 깼습니다. 지지선은 제가 깨라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건 오늘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됐다는 점. 요 점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좀 발생했죠. 여기서 뭐 바로 V자형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것만 알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매년 8월장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스케줄 한번 보시라고요. 스케줄. 스케줄.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할 겁니다. 이 스케줄이 많이 도움이 된다면 내일 여러분들 저한테 응원 전화 한 통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제 내일 일정부터 볼게요. 8월 21일인데 내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 논의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본회의가 21일, 22일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요. 23일, 24일, 25일 이렇게 나흘에 걸쳐서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차 상법 개정안 등 뭐 쟁점 법안 4건 처리할 예정인데, 자, 노란봉투법은 23일날 상정된다고 하고요. 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날 상정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코스피가 3,100포인트 가까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PBR이 뭔지, PBR이 10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PER이겠죠. 잘못 얘기했겠지만 일단 코스피 3,000포인트에서는 선행 PER이 10배입니다. 2,900은 뭐 후행 PBR이 1.0 이렇게 되는데, 이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뭐 하락한다?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더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동성이 클 때 저가 매수로 좀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기관들이 상당 부분 저가 매수에 나섰죠. 그러니까 요 일정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25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미국 시장 하락은 뭡니까? 역시 미국 시장도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이 잭슨홀 심포지엄 현지 시간으로 8월 21일에서 22일, 자, 파월 연준의장이 22일 11시 밤 11시에 경제 전망가 프레임워크 검토 관련 연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9월달 금리 인하가 뭐 100%다. 확률이 100%다. 근데 이제 좀 100% 좀 줄어든다.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 심포지엄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하는 거 아니야? 이걸 미리 이제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AI, 엔비디아랄지 팔란티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너무 숏 공매도 가능성,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이즈가 나오면서 저는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아주 저는 좋은 기회라 보고 있어요. 이 8, 9월 시장 좋지 않습니다. 한번 뚜껑 열어보십시오. 네, 좋지 않아요. 잠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지금 잠깐 제가 정지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매년 8월과 9월장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그리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난 50년 동안 이 차트 잠깐만요. 네. 이 아래 그림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8, 9월달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저가 매수하고 네,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끌고 가는 전략 네, 좋았다는 얘기죠. 네, 이 데이터에서 볼 수 있겠고 자 다시 일정 체크합니다. 네, 일정 한번 위로 한번 가보죠. 네, 일정 가봅니다. 계속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국회 본회의가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빼고 20일, 23, 24, 25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2차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려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기존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 장중에 이제 변동성을 좀 낮춘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잠깐만요. 여기 보면요, 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 도입하는 소득세법에서 네, 최고세율을 25%, 기존안은 뭐였습니까? 정부안은 35%거든요. 이렇게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국내 주식 배당주 투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장기 투자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좀 낙폭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중에 한번 네, 흐름도 한번 보시죠. 일단 보세요. 네. 일단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오늘 기간 아니었으면 안 됐어요. 기간이 4거래일째. 특히 이제 최근에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매수를 강화시키고 어제 오늘 순매수 많았습니다. 이거 좀 체크하고요. 자, 코스닥은 어떤가 볼까요? 코스닥도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도이긴 한데 오늘은 금융투자 역시 순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일단 저기 그 오늘자 한번 놓고 보자면 먼저 오늘자 외국인은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 종목이에요. 낙폭이 컸던 만큼 네, 여기 차트 보면은 낙폭은 상당 부분 축소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이즈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다시 보시죠. 반면에 이제 순매수는 어떤 거냐? 네, 순매수는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이런 거네요. 그죠? 외국인은 이제 현대, 로템, 효성중공업 등 순매도죠. 그러니까 방산주 뭐 등등 좀 애매한 뭐 종목분들 좀 매도가 많았고요. 네, 매수했습니다. 이쪽은.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SAMG, 엔터, 파마리서치, 우리기술 이런 거 매수했죠. 콜마 비엔에치는 이제 분쟁 가능성 때문에 다시 오늘 급등했고 콜마 홀딩스랑
근데 기간이 오늘 이제 순매수한 종목들 보시자고요. YG엔터, JIP엔터, SM,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로 집중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자로 이번 주 18일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18일부터 기간인데 먼저 기간 순매수 보시자고요. YG, BHI, JIP엔터. 네. 이 장에서 꾸준하게 기관들이 변동성 클 때 사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 변동성이 클 때 뭐 단기 트레이딩도 되고, 네, 뭐 살 거 없나 했을 때 사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거래소도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양식품,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보였죠. 네, 여기서 최근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이 뭔가 이걸 보자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금융주입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딱 답이 나오죠. 네, 코스닥은 어떤가? 네, 코스닥은 KBT, 파마리서치, 실리콘2, 그 다음에 엔터, JIP엔터, 네, 이런 종목군들, 엔터주,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게 뭐 답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에 잭슨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 기자회견. 뭐 금리가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또 매파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AI, 대장주들의 차익 매물, 이런 게 지금 미국 시장을 좀 흔들고, 국내 증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불확실성 요인이 뭡니까?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요건, 그 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이런 거단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앞두고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꼭 시장이 죽을 똥 말 똥 할 때 그때 우호적인 정책 나오게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처럼 50억 정도로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최고세율 35%에서 좀 낮춰 25%로 낮춰준다면 상당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오른 만큼 올라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8월, 9월 변동성 클 때 여러분들, 네, 3분기, 2분기 실적 좋은 것 중에 3분기 개선되는 거 어떤 업종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배당, 고배당 관련해서, 그리고 조방원 중에서 다시 그 3분기나 4분기 때 모멘텀이 있는 거, 이런 걸 공략 포인트로 삼으셔야 돼요. 시장은 상승장에서, 대지상승장에서 반드시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 팔고 주식 취하죠. 근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항상 상승 추세에서 변동성 크고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게 되면, 아, 장중 낙폭이 컸을 때 샀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빠사오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빠졌을 때 사고 오르면 줄이고, 박스권에서는 중장기로 보는 물은 빠지면 사고 오를 때 보유해서 수익 극대화. 그러나 지금같이 박스권에서는 빠사오팔, 8을 한 절반 정도 이걸 병행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